20, 21,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대수의 법칙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 집단을 뽑았다고 할 때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예시를 들었는데요. 모집단을 1000개의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공이 20, 50, 30%의 비율로 섞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표본 집단을 무작위로 5%, 20%, 7%의 공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이때 표본 집단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이 모집단 평균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집단의 평균 공의 개수가 모집단에 근접해집니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이 매우 큰 경우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가 약 10만 개 정도 되고요. 이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앞선 케이스와 같지만 모집단만 10만 개로 늘려보았습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을 무작위로 9개로 나뉘어서 공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에서 표본 집단을 9개로 나눴고요. 이때 9개의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이렇게 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이 거의 유사한 것이고요. 따라서 표본 집단 간의 이 평균 공의 개수의 비율도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국회의원 선거 케이스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20, 21, 22대 선거는 각각 2016년, 20년, 24년에 치러졌고요. 투표자 수는 약 2,400만 명, 2,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사전투표 비율은 20대에서는 2대8, 21대에서는 4대6, 22대에서는 5대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의석수 같은 경우에는 253에서 4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선거구와 같은 의미인데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는 약 10만 표 정도가 되는데요. 모집단의 크기가 약 10만 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표본 집단 1이 사전 집단이고 표본 집단 2가 당일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집단의 크기가 최소 20%를 넘어가는데 앞선 케이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모집단의 크기가 10만 개 정도 될 때 11%의 공만 뽑아도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하셨었는데요. 따라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과 당일의 당별 득표율도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20대 총선에서는 사전과 당일이 거의 2대8 정도였는데 표본 집단 1이 사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본 집단 2가 당일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표본 집단 1과 2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표본 집단 1의 당별 득표율과 표본 집단 2의 당별 득표율이 거의 이렇게 유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표본 집단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사전과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 거의 유사하고 22대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즉 사전의 ABC당의 득표 비율과 당일의 ABC당의 득표 비율, 최종의 ABC당의 득표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케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당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당선 결과 최소한 한 석이라도 당선한 당을 모두 포함시켰고요. 기타 정당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선거가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1대 총선의 개표 후에 부정선거 이슈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 21, 22대 총선 비교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결과인데요. 앞에 두 개가 20대 결과이고 중간 두 개가 21대 마지막 22대 총선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먼저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사전의 당별 득표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의 그림이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사전의 당별 득표율하고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 거의 유사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당별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의 분포를 그려본 것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분포의 평균인 중심점이 거의 0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의 당별 득표율과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 유지가 되어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1과 22대 총선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3% 정도 높은 결과를 보이고요.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3% 정도 낮은 결과를 보입니다. 기타 정당은 분포의 중심이 거의 0에 와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표시된 검은색으로 박스 쳐진 이 부분이 민주당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3% 높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빨간 부분이 이제 국힘당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3% 정도 낮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50개 선거구에서 거의 이제 선거구별로 거의 동일한 수치로 민주당은 사전에서 13% 정도 높고 국힘당은 사전에서 13%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전과 당일 최종의 승리 선거구 비율을 그려본 그림인데요. 20대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사전 그리고 당일 최종의 승리 선거구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는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1, 22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3에서 14% 높은데요. 따라서 전체 50여 개 선거구 중에서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90% 이상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경기도에 대해서 동일한 그림을 그려본 것인데요. 서울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당별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의 분포가 거의 평균이 이 중심점이 0에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1하고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0% 정도 높은 결과를 보이고, 국힘당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0% 정도 낮은 결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정당의 경우에는 또 평균이 거의 0에 오는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승리 선거구 비율을 사전 당일 최종에 대해서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20대 총선에서는 사전 당일 최종의 승리 선거구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1대, 22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0에서 11%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전체 60여 개의 선거구 중에서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98% 이상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전과 당일이 21대, 22대 총선에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어떤 것이 실제 표심과 조금 더 가까울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20대 당일 선거의 승리 선거구 비율하고 21대, 22대가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표심이 당일 선거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에 대해서 동일한 분포를 그려본 것인데요. 호남의 경우에는 20, 21, 22대 총선 모두 당별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유사하게 유지가 되어서 이 분포의 평균이 모두 0에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보시면 전국은 수도권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동일하게 보입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분포의 평균점이 거의 0에 와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1, 22대 총선에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1% 정도 이렇게 높고요.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1% 정도 이렇게 낮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기타 정당의 경우에는 이 분포의 평균이 거의 0에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리 선거구 비율을 전국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수의 법칙을 대체적으로 따르는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사전과 당일 그리고 최종의 승리 선거구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1과 22 총선에서는 호남 제외 전국에서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대비 11% 정도 높기 때문에 전체 250여 개 선거구 중에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80% 이상 승리를 하였고요. 따라서 당일에서는 거의 반반이거나 국힘이 조금 더 앞선 이런 결과가 최종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거의 3, 국힘당이 2 정도 되는 당선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의 개표 이후에 제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최종 같은 경우에는 20대는 거의 민주당과 국힘당이 반반이었고요. 21대와 22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힘당이 3대 2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일 결과와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대비 최종 결과 민주당이 6개, 국힘당이 4개 정도 의석수 차이를 보였고요. 21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대비 최종 결과 민주당이 40개 의석수를 더 얻었고 국힘당은 40개 의석수를 덜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플러스 52개, 국힘당은 마이너스 52개의 의석수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1과 22대 총선에서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설명 자료를 읽어보았는데요. 보시면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선고에서는 이러한 통계적으로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사전과 당일 최종에서 당별 득표율과 당별 비율이 유사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21과 22대 총선에서는 호남 지역은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보였고 국힘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은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호남 제외 전국에서 민주당은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이 전 선거구에서 11% 정도로 동일하게 높았고요. 국힘당은 반대로 11% 정도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일 대비 최종 결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플러스 40석, 국힘당은 마이너스 40석의 의석수 차이를 보였고요. 22대 총선에서는 당일 대비 최종 당선 결과 민주당은 플러스 52석, 국힘당은 마이너스 52석의 의석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통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선관위 설명과 유사한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된 사건이다라고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을 생각해 볼 때 20대 총선에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던 결과가 우연히 알 수 없는 이유로 21-22 총선에서 바뀌었다. 그리고 21-22 총선에서 우연히 호남 지역은 모든 정상에서 대수의 법칙이 유지가 되었으나 호남 제외 전국의 225개 선거구에서는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이 우연히 그리고 거의 동일 수치로 민주당은 플러스 11%, 국힘당은 마이너스 11%인 결과를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당, 국힘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은 대수의 법칙이 또 우연히 유지된다. 이러한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 2 같은 경우에는 20대 총선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이 없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유지가 되고 21,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개입이 없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유지가 되고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이 민주당은 플러스 11%, 국힘당은 마이너스 11%를 보이고 기타 정당은 인위적인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대수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1과 2 둘 중에 하나만 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가정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봤을 때 가정 1은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정 2가 오히려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